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스페이스X IPO 임박 전에 조금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 전에 그리고 공모주나 뭐 간접 투자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디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스페이스X의 간접 투자가 어려울 거란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그와 관련돼서 또 어, 다른 부수적인 어떤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면은 이 스페이스X IPO, 지금 비공개 IPO 서류 제출했고, 그리고 1.75조, 그리고 또는 2조 달러 밸류가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장되자마자 시총 1위 될 거냐 말 거냐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전략이 핵심이다.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상장 이후에 누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따지고 있고, 이번 IPO가 성사가 되면은 이 규모와 상징성 모두 미국 증시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금액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어떻게 보면 상징,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은 확정된 부분은 비공개 IPO 제출이 보도됐고, 아직 미확정된 부분은 공모가, 그러니까 가격, 그리고 일정. 지금 일정에 대해서는 뭐 6월 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개 S1, 이게 아직 미확정 상태다. 그래서 핵심은 아직은 정보 비대칭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단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SEC가 지금 기업이 비공개 초안 등록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스페이스X는 바로 그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SEC의 이게 서류를 확정해서 제출하면은 그 이후에 뭐 공모가나 일정도 추후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 공개 S1이 없으므로 개인 투자자가 숫자를 펼쳐놓고 검증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뭐 나는 얼마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에 대해서 잠깐 펀더멘탈을 살펴보면은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냐 살펴보면은 발사체 기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우주 관련된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와 함께하고 있는 스타링크는 지금 반복 매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주와 통신 그리고 AI 인프라 옵션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의 2025년 매출이 약 15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까지 측정이 됐고, 에비타는 약 80억 달러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50에서 80% 정도가 스타링크에서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핵심은 로켓이 아니라 이 반복 매출이 붙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네, 그래서 우주에서 있는 뭐 통신이나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링크가 밸류에이션의 중심인데요. 현재 로이터 보도 기준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이미 9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고 9,500기 이상의 위성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스페이스X를 통신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IPO의 본체는 우주보다 이 연결망과 수익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상장이 되면은 다른 우주 관련된 통신 기업과도 연결이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우주 관련된 뭐 ETF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도 막 우주 관련 ETF 막 많이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스타링크가 어떻게 보면 이 인프라의 중심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좋은 회사라고 해서 빨리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이제까지 미국에 있는 상당 기업들도 IP 올라오고 나서 바로 사람들이 막 매수를 하고 나서 가격이 막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을 함께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직은 스페이스X도 비공개 제출 단계고 공개 재무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 전에 확신은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모닝스타가 소개한 분석에 따르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공격적이지만 방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며 그 전제는 스타쉽 상용화가 대체로 일정대로 진행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재무가 아직 제한되어 있고 지금의 열기는 투자라기보다 서사 소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그리고 우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어, 이 굉장히 금액이 지금 엄청 높잖아요. 그런 서사 소비에 좀 가까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은 네 갈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장 전 직접 지분, 두 번째는 IPO 공모 배정, 세 번째는 상장 후에 매수하는 방법, 네 번째는 간접 노출, 뭐 ETF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스페이스X를 산다라는 말이 다른 경로로 이 네 가지 방법으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지분, 공모주, 상장 후에 추격 매수 또는 펀드를 통한 간접 노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냐라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상장 전 투자와 공모주 배정이 있는데 비상장 직접 투자 대부분 이건 안 되죠. 개인 투자자가. 그래서 적격 투자자 기준이 존재하고 공모주 배정도 경쟁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SEC 기준으로 개인은 보통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그리고 최근 2년 연소득이 뭐 20만 달러 이상 그리고 부부 합산 30만 달러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지 비상장 뭐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이터는 스페이스X가 최대 30%를 개인에게 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이다. 그래서 피델리티 설명대로 실제 IPO는 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그리고 브로커 자격 요건, 거래 관계, 자산 규모에 따라 접근성이 다르다. 그래서 아직 이거 발표된 건 아닌데 대부분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배정과 누구나 쉽게 배정되는 건 좀 다르다. 자, 세 번째 방법, 상장 후에 매수하는 거. 왜 오히려 비쌀 수 있나? 그래서 예상 현재 유통 비중,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예상 유통 비중은 3%대고 나스닥 100에 패스트 엔트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첫날은 펀더멘탈보다는 수급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첫날. 그래서 모닝스타 보도 결과 기준으로는 스페이스가 X가 약 3.3% 수준의 얇은 유통 물량으로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나스닥은 2026년 5월 1일부터 대형 신규 상장사의 나스닥 100 조기 편입.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규모가 굉장히 크고 뭐 펀더멘탈도 뛰어나기 때문에 나스닥 100에 조기 편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건 충족 시에 통상 15거래일 후 편입이 가능하고 최소 자유유통 비율 기준도 없다라고 지금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상장 초기의 기업 가치보다 스페이스X라는 희소성 그리고 지수자금 그리고 심리가 주가를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자, 네 번째 간접 투자 그리고 시장의 착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ARK 벤처 펀드, 인터벌 펀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은 ARK 벤처 펀드는 폐쇄형 인터널 펀드 구조로 사모, 상장 기자 기업에 함께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베런 파트너 펀드와 베런 포커스드 그로스 펀드는 2026년 2월 말 기준 각각 스페이스X 비중 32.8, 24.2를 퍼센트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TF에 뭐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것은 스페이스X 순수 투자가 아니라 펀드 구조나 뭐 평가 방식, 그리고 유동성, 집중도까지 함께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IPO 기대감만으로 현재 로켓랩이나 플래닛 랩스, 인투이티브 머신과 인투이티브 머신 그리고 관련 ETF가 급등할 수 있는데 스페이스X 펀더멘탈이 아니라 상장 이벤트 베타를 거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페이스X를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이 로켓랩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ETF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여기에다 한국에도 우주 관련된 뭐 미국 우주항공 ETF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ETF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ETF 또는 한국에 있는 우주 관련 ETF. 근데 물론 한국에 있는 우주 관련 ETF는 이 스페이스X에 대해서 간접 투자율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왜냐하면 미국에 좀 더 배율이 높기 때문이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상장 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숫자는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타링크 성장률. 두 번째, 실제 이익률. 세 번째, 스타쉽 상용화 일정. 네 번째, 의결권 구조와 희석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IPO에서 개인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살까보다 먼저 무엇을 구분할까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률과 이익률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사고 싶은지, 그리고 머스크의 서사가 내가 사고 싶은지, 또는 우주 섹터의 모멘텀을 사고 싶은지, 이걸 우리가 나눠서 봐야 돼요. 사실상 우주 섹터의 모멘텀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스페이스X 직접 투자는 사실 우리가 고민을 안 해봐도 돼요. 우주 관련된 ETF를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핵심 부분은 이 네 가지 숫자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스페이스X나 일론 머스크라는 단순한 어떤 어, 서사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정확히 우리가 숫자를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정확히 언제 상장이 될 것인지 그 숫자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스페이스X IPO가 지금 임박하게 됐는데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어요.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숫자를 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스페이스X를 보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